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에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북 정책 성과와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최저임금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해외 순방이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도하지만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은 2018년 대비 마이너스 0.4%로 10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계속된 기대감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고용과 수출입 등 경제 지표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조차 순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바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책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북 정책, 추경 편성, 집행에만 집중하고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있는지 궁금한데요. 북한의 식량난을 걱정하며 8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공여하였는 바 국내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지원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걸까요? 국내 경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더 이상 커져가고 있는 여론들을 무시하지는 못했던 걸까요? 6월 21일 문재인 정부는 무언가 쫓기듯이 인사교체를 단행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과 경제수석 윤종원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성격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청와대를 떠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번 일은 누구나 경제 성과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예상이 가능하실 텐데요. 정치가는 물론 청와대 내 외부에서도 경제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현 경제가 좋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경제참모진 인사단행이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물음에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김수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2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으며 사회수석을 먼저 역임하면서 문재인 케어나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다며 사회정책 전문가로서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지만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의 또 하나의 축을 더욱 강화하고 채워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임명 이유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경제 인사 단행을 급하게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때문은 아닐지 의문이 발생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추경안을 반대하고 현재 국회 복귀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제안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실장의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했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이번 인사단행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걸 증명이나 하듯 청와대는 아직 공정거래위원장의 후임자를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급작스레 예상치 못한 청와대 경제 인사 교체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의 임명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경제정책의 3대 축 중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혁신성장도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으니 김상조 실장은 또 하나의 축인 공정경제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활동해온 만큼 민생경제에 대해 누구보다 두루 잘 파악하고 있기에 그런 경험과 경력들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이호승 경제수석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깊이 있게 알고 있고 기재부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경제 정책 등을 많이 담당해 왔으며 대외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재벌 저격수라고도 불리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김상조였기에 대한민국 재벌들은 김상조라는 이 이름을 정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번 임명이 대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체한 이번 인사단행이 결국 대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재벌 개혁 정책이 나오진 않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은 기업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니 기업 갑질 문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을 뿐이지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한계 시민단체 경력도 있는 만큼 민생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민생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신임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 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왔으며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한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거친 이호승 차관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회전문 인사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걸 청와대도 의식이라도 한 것일까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아직 성과가 결과로 나오지 않았는데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든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단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경제정책 방향들,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지만 문재인 정부의 큰 정책에는 변화 없이 그대로 삼축 경제 기조가 유지될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위한 욕심내기 인사단행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최근 북한의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삼척항 내항까지 접근한 것과 관련 이를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군 당국의 6월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군의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군이 은폐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청와대가 미리 인지했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 즉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이 행정관은 이미 군의 이 같은 언론 브리핑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군 당국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까? 청와대 안보실이 브리핑 방향을 군에 얘기했다는 의혹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하며 어떻게 브리핑할지 안보실도 대략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군이 어떤 내용으로 언론 브리핑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해상판 노크 기손자들을 주민들이 보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니, 거기에 CCTV가 없었다면 정부의 이 같은 은폐 축소하려는 사실이 드러나기는 했을까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대북 정책에만 집중할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자국민의 안보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 정책 이전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대화를 구걸하기 전에 현 안보 실태를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